위장 결혼 있잖아요. 위장 결혼. 특정 국가에서 국적을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하려고 엄청나게 이걸 악용할 수가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 정치 성향에 따라 이혼에 대한 성격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아재협회 유야지입니다.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좌파 정당에서 2년제 결혼 제도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이혼을 염두에 둔 혼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논란을 낳고 있다. 멕시코의 좌파 정당 민주혁명당 PRD는 2년제 혼인 제도를 시행하자는 이색적인 제안을 내놨다. 제도가 도입되면 혼인은 갱신제로 바뀌게 된다. 일단 혼인을 한 커플은 최소 2년간 부부로 살아야 하지만 의무 기간이 지나면 합의에 따라 최저 2년 단위로 혼인 관계가 갱신된다. 남편이나 부인 중 한쪽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혼인 관계는 저절로 깨진다. 지루한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그 토크쇼에서도 있어요. 멕시코 시티에서 이혼이 급증하자 법원이 이를 따라가기 힘들었대요. 결혼 허가증을 발급할 건데 2년 동안만 유효한 겁니다. 엄청 좋은 것처럼 막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줘. 아줌마들이 이거 막 우리나라 치면 막 그런 걸 거 아니야. 막 그 아줌마들 보는 막 그런 프로 딱 각 보이잖아. 더 소시알 이래갖고 2년이 지나면 갱신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거예요.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결혼 허가증이 만료되고 그게 공식적인 이혼인 거예요. 이게 좋은 이유는 부부가 이 관계에 대해 점검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점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그냥 결혼을 하지 마세요. 이게 가족 해체 시키려고 가족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좌파들의 공작이다. 2년 뒤에 당장 결혼을 해서 끝이 아니라 2년 살아보고 2년 일단 2년제 결혼 생활을 할지 말지 2년 뒤에 다시 갱신을 또 하고 이게 보험도 아니고 이게 이런 제도가 지금 멕시코 좌파 정당 PRD 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멕시코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먼 얘기라고 하면 안 돼요. 멕시코 지금 완전 작용화 장난 아닙니다. 지금 멕시코. 우리나라 민주당이 이게 수입해오기 딱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응을 하지. 이게 언뜻 보면 진짜 뭐 나쁠 게 없어 보이죠? 예, 그죠? 뭐 순간 혼인율 올라갔다고 뭐 이렇게 막 제도의 승리 이러면서 뭐 2년 있다가 또 갱신하면 금리 0.1% 0.0103% 인하 막 이러면서 또 선동하기 좋잖아. 아몰랑 결혼 아무튼 되게 많이 늘었음 이러면서 선동하기 좋잖아. 근데 보세요. 그 이혼이 그때 2년 있다가 쉬워진단 말이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사인만 아니면 자동 이혼이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결혼이 무슨 뭐 화재보험도 아니고 갱신을 해야 되고. 저는 당연히 결혼을 할 때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 계약으로 보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정치 성향에 따라 이혼에 대한 성격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좌파는 왜 이혼에 더 관대할까? 이 좌파는 언제나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시한다. 진보라는 그 좌파의 생각들은 언제나 그 자기 개인의 결정권을 핵심 가치로 삼는 것 같아요. 결혼도 선택, 이혼도 선택, 물론 맞긴 한데 내가 행복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보면은 애들이나 뭐 좌파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은 애들 양육비도 잘 안 줘. 남자들 뭐 그냥 맨날 술이나 퍼먹고 그에 비해 보수는 가정과 전통에 대한 유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계속 그래도 뭐 부부가 어떻게 맨날 좋겠습니까? 살면서 그래도 그런 것들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계속 노력을 해봐서 또 잘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근데 또 실제 이혼율은 약간 좀 달라요. 사실은 또 이혼율이라는 것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텍사스나 오클라호마 이런데 그 보수적인 지역일수록 결혼율도 높지만 그만큼 이혼율도 높긴 해요. 그런데 반대로 진보 성향을 가진 뭐 캘리포니아나 뭐 뉴욕 그런 데는 결혼 연령도 굉장히 높고 이혼율도 또 상대적으로 늦게 하는 만큼 좀 낮긴 해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뭐 그렇지만 이 삶의 방식과 태도는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공산주의 그러면 어떨까? 뭐 옛날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따르는 그 공산당 국가들은 가족 자체를
자본주의의 산물로 봤어요. 얘네들은 초기에 소련, 중국 이런 데는 전통적인 부부 관계를 해체하려고 했죠.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애들이 어린이집 같은 거, 공공 어린이집 이런 데서 방치되고 무질서. 그러니까 결국 다시 보수적인 가족을 되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이 무너지니까 국가가 무너지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섬뜩하지 않아요? 공공 어린이집, 공공 뭐 이런 타가 시설 이런 걸 지금 계속 만들어 놓는 게 이게 엄마 아빠가 가르칠 거를 공공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허울 삼아서 애들한테 알게 모르게 여러 사상을 주입할 수도 있다. 어느 나라 얘기 같으세요? 좀 소름 돋아요. 예. 특히나 좌파들은 이제 동등한 여성의 권리, 뭐 파트너십,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결혼도 이혼도 자기 자아 실현의 과정으로 간주되긴 하죠. 물론 뭐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반면 우파는 가정의 해체를 사회 문제로 바라보긴 해요. 이걸 조금 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좋은 쪽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바라보고 좌파는 아예 그런 시선 자체가 없고 이혼이 좋다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느냐의 시선이 다르다는 거죠. 이혼율 자체보다 중요한 건 이면에 깔린 철학이다 이거죠. 좌파는 자유, 우파는 책임. 그리고 이게 2년짜리 결혼의 문제점은 진짜 큰 문제점은 이게 만약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위장 결혼 있잖아요. 위장 결혼. 특정 국가에서 국적을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하려고 엄청나게 이걸 악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절대로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살아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결혼을 그렇게 뭐 장난처럼 하는 게 아니라 동거를 조금 더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건 아니다. 이거는 조금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우파라 해서 또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저는 수렴하겠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멤버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아재협회 유아재였습니다. 안녕.